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다기 이병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못 내리는 이유 아시죠? 대한민국의 중2들 때문이랍니다. 사실 상담실에서 중2들 둔 부모들 꽤 많이 정말 오시는데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최근에도 중학교 2학년 딸아이 둔 엄마가 울상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방을 안방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고요. 침대에 그냥 벌러덩 들어누워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거기서 과자를 먹고 엄마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난리랍니다. 집에서 자기 폰이 제일 최신 폰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은 똥폰이라고 아이 말로 새 거 바꿔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운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엄마가 안 바꿔준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다는 둥, 나가서 죽어버리겠다는 둥, 그러면 또 엄마는 가슴이 뜨끔해가지고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기분이 좋았는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애교를 피우면서 엄마 내가 전교 1등 할 테니까 휴대폰 바꿔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냥 매장에 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만약에 아이 휴대폰 그렇게 바꿔주시면 상담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은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딜레마 속에 빠지네요. 그 아이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요 쌍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는 폭력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 아이의 표정을 보면 막 살기가 느껴져서 가까이 다가서기도 무섭다고 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여웠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했는지 무섭기만 하답니다. 사실 이 현상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가정에 이 장난 아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의 종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수평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수직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가족들은 대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직 교육을 받지만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수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유능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 수직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직 문화권에서 자란 현대의 부모들은요 그 어떤 그런 그 권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수평 교육을 시킨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무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란 사실을 다시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려면 요즘 부모들이 해야 될 작업이 독립운동입니다. 제가 상담 오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전에 부모부터 독립하십시오. 아이가 호들갑을 떨든 말든 아이가 뭘 어떻게 하든 말든 부모가 원칙을 딱 정하고 있어야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아이의 말이 좌지우지되면 애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부터 독립선언 하라고 얘기하지요. 어떨 때는 숙제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 독립선언문. 참 한편에서는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씁쓸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면 평생 자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휴가 때였는데요. 이제 여러 가족이 이제 모여서 계곡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이제 물장난하고 노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막 울면서 어른들 이제 모여있는 장소로 뛰어옵니다. 어른들은 이제 이야기꽃이 피어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달려오니까 엄마는 막 그냥 놀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아이를 맞이하는데요. 아마 아이가 아이들하고 물장난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쳐져서 손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엄마의 반응이 아주 놀랐습니다. 딱 그 상황을 보자마자 남편을 부르더니요, 짐 싸, 여보 짐 싸, 그리고 너도 짐 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 상황인데 짐을 싸서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엄마가 좀 이렇게 얼마나 아프냐, 뭐 상처는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병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게다가 그날이 휴일이라서 병원에 가봤자 일반 진료는 안 됩니다.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마 생돈 날려야 될 상황이 있는 건데, 또 응급실 간다고 한들 그 상황일 때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뭐 얼음찜질, 뭐 마사지 이런 정도 그렇게 해놓고 아마 꽤 많은 청구비 요구할 텐데요. 자, 마침 일행 중에 한 분이 간호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서 손을 이제 만져보는데요. 자, 뼈가 부러졌거나 뭐 인대가 파열됐거나 그러면 아이가 아파서 막 자지러진답니다. 근데 이제 이 간호사분이 몇 번 만지니까 아이가 인상은 쓰긴 하지만 막 자지러서 앉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마침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을 잘게 쪼개서 잠깐 10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나니까 애는 금세 물장난하러 다시 또 뛰어갑니다. 자,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아이가 왔을 때 손가락이 부러졌거나 뭐 그래서 심하게 뼈가 부러진 한이 뭐 튀어나온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때 호들갑 떨면 되지 않는다. 부모는 그때 냉정을 유지해야 되고 이를 차분하게 처리를 해야지 아이도 놀랐을 건데 부모가 같이 놀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는 냉정을 유지해라. 부모부터 독립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약한 거지요. 그런 일만 생기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엄마도 그렇게 너무 약하게 또 게다가 그 남편도 짐 싸라고 그런다고 또 짐을 싸러 가는 남편이었으니까 온 가족이 너무 약했다는 경우죠. 부모가 독립이 안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키우고 싶다면 혹은 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독립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처럼 부모 독립 만세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고 당연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부모 독립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